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1억 4천만 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국내에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갈등이 뜨겁습니다. 우리금융 이사진이 오늘 오후 우리금융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손태승 전임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9, 이니시움 등 전략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집권으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모든 규제에 준비돼 있다며 철저한 대응으로 미국 시장 성장을 이어간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 시공권을 두고 건설업계 라이벌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습니다. 글로벌 설계사와 월드클래스 거장들과의 협업을 앞세워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도 넘어서며 10만 달러를 눈앞에 둔 가운데 가상화폐 과세 법안을 두고 갈등이 뜨겁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3,870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적대적이었던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비트코인 호황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통과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유예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22% 과세가 이뤄집니다. 여당과 투자자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 및 심의 대상인 5만 명을 하루 만에 넘겨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에서도 금투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이 들끓으면서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투자 수익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반발이 거세 여론 향배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전임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로 우리은행장이 전격 교체될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 이사진은 이사회를 열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금융 이사진이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행장의 실적은 인정했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전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조 행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조 행장이 손 전 회장의 부적정 대출을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수사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지난 18일에서 19일 이틀 연속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 경영진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 점도 이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손 전 회장 350억 원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시작된 우리금융 전반의 정기검사가 일주일 연장된 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손모 씨 등 핵심 인물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오늘 손 전 회장에 대한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에서 21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350억 원 부적정 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 지시 등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사 결과 외에도 우리금융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70억에서 80억 규모 추가 불법 대출 실행을 확인하면서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차기 행장 후보군으로는 한일은행 출신의 정진환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상업은행 출신의 박장근 우리금융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 겸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유도현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이 함합형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개막한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9, 이니시움 등 오랜 기간 공들여온 전략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철저한 대응으로 미국 시장 성장을 이어간다는 포부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모터쇼 2024 LA 오토쇼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차 그룹은 최대 규모 전시관을 꾸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는 LA 오토쇼 개막 하루 전 LA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토쇼 개막일에 맞춰 관람객들의 아이오닉 9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수소 전기차 콘셉트 모델 이니시움 역시 북미에선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장에는 아이오닉 9과 이니시움 외에도 총 42대의 차량이 전시됐습니다. 기아도 LA 오토쇼에서 고성능 전기 SUV EV9 GT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와 더 뉴 스포티지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두 차 모두 북미에서 첫 공개입니다. 기아는 이번 오토쇼에 2239제곱미터 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총 26대를 전시했습니다. 제네시스 역시 GV70 부분 변경 모델,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 등 9대의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GV70은 북미 시장 출시 후 3년 만에 8만 5천 대가 판매될 정도의 인기 모델인데 이에 힘입어 제네시스는 최근 미국 내 60개의 판매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LA 엘세곤도 지역의 브랜드 최초의 전용 디자인 센터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LA 오토쇼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내정자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In the US, we set a new retail sales record in Q3, a 5% increase over last year. We are on pace for our fourth consecutive annual US retail sales record, driven by a 37% increase in hybrid sales and 26% growth for EVs. Also by 2030, we aim to sell 2 million EVs per year globally, with a lineup of 21 electric models. 전동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예고 등 많은 암초에 놓여 있는 상황.
호세 무뇨스 사장 내정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축소 우려 등에 대해 모든 규제에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었습니다. 시공 능력평가 1, 2위로 건설업계 라이벌인 두 회사가 도시정비 사업 경쟁을 벌이는 건 17년 만인데요. 양사는 글로벌 설계사와 월드클래스 거장들과의 협업을 앞세워 수주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강물이 흐르는 듯한 외관과 회전하는 듯한 나선형 구조의 원형 디자인까지 한남 4구역 수주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최고급 디자인으로 조합원 눈길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DH 한강을 제시하고 서울 DDP를 설계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강의 물결과 남산의 능선을 형성한 곡선미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직선형 설계를 벗어나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조합원 전 세대에게 프리미엄 조망을 선보이기 위해 AI 첨단 기술을 설계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을 레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으로 제안하고 글로벌 설계사 UN 스튜디오와 특화 설계를 선보였습니다. 한강변 전면에 배치된 4개 동에 원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뷰를 극대화했고 정비사업 최초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두가 한강 조망권을 볼 수 있게 했으며 넥스트 홈을 적용해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서울시청 광장 6배에 달하는 12,000여 평 규모의 100여 개의 다양한 시설을 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남 4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총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1,981가구라 한남 뉴타운구역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건설사가 맞붙는 건 지난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이후 17년 만인 만큼 업계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주전에선 현대건설이 승리했습니다. 한편 시공사 선정총회는 내년 1월 1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CJ 올리브영이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최대 규모 매장을 선보이면서 K-뷰티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편 성수동 일대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무신사는 이날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며 입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성수동에서 펼쳐질 국내 대표 온오프 유통 플랫폼 간의 뷰티 대전, 이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CJ 올리브영과 무신사가 성수동에서 본격적인 뷰티 대전을 펼칩니다. 올리브영이 국내 최대 규모 매장을 성수역에 오픈하면서 성수 일대에서 입지를 굳혀온 무신사와의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미래형 혁신 매장 올리브영 앤 성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뷰티 리테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의 큐레이션 제안, K-뷰티 트렌드 소개 등 소비자들의 경험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올리브영이 1호 혁신 매장을 선보일 지역으로 성수를 낙점한 이유는 뚜렷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MZ세대의 소비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K-뷰티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계획. 최근 뷰티, 패션, 식음료의 트렌드로 성수 지역이 꼽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잦아든 지난해 10월, 성수역에서의 외국인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이전에보다 35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이번 매장으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예고한 겁니다. 한편 몇 년째 성수 일대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무신사. 10월 한 달간 무신사 스토어 성수의 대림창고 거래액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외국인 고객이 차지할 만큼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무신사가 패션 사업의 성과 노하우를 뷰티에 접목한 무신사 뷰티는 지난 9월 론칭 4주년을 맞아 첫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최대 규모의 신규 매장을 오픈한 올리브영과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무신사. K뷰티의 인기 속 두 업체의 뷰티 격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천연가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산업도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추 허가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해상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싱가포르 기업 다이나맥 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상부 구조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제조선소에서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고 싱가포르에서 상부 구조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오션은 해양 플랜트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는 멀티야드 전략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수선 사업을 하지 않는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중심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FLNG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해양 부문 수주 목표를 25억 달러로 잡고 연내 모잠비크 해상 FLNG 수주 외에도 FLNG 한 기를 더 따낸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해양 플랜트 사업이 FLNG를 중심으로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천연가스 시추 확대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 지연이 겹쳐 해상에서도 천연가스 시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유럽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함정 MRO에 이어 해양 플랜트에서도 트럼프 효과를 누릴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카드론 역시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도 늘면서 이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석 달 만에 크게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3분기 보험사들의 대출 채권 잔액은 266조 9천억 원, 2분기와 비교해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 대출이 3천억 원 줄었는데도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면서 전체 대출 잔액을 끌어올렸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 대출이 5천억 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열기가 달아오르자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시기와 맞물립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늘면서 보험사의 대출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68%로 나타났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49%로 석 달 전보다 0.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한 달 새 5,300억 원 넘게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 말 잔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신규 카드론을 확대했는데도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졌습니다. 카드론은 담보나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도 거치지 않다 보니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중저신용자 쏠림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연체율 등 이금융권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위클리비즈 이수빈입니다.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곳을 발견하면 하나씩 꼭 사 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예전에는 몇천 원이면 양손 두둑히 붕어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2마리에 1,000원이 넘는 가격에 더 이상 가볍게 사 먹기도 망설여지는데요. 이에 식품사들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붕어빵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미니 붕어빵을 출시해 매년 겨울이 되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세계푸드는 팥과 슈크림 맛뿐만 아니라 초코, 고구마 치즈, 피자 등 다양한 맛의 붕어빵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입김을 불어가며 먹는 맛과는 다르지만 따뜻한 집에서 꼬리까지 가득 찬 팥과 슈크림의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집이 붕세권, 길거리 붕어빵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겠네요. 명함 속 사진이 친절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건넨다면 어떨까요? 하나증권이 업계 최초로 말하는 AI 명함을 도입했습니다. AI 명함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직원의 목소리를 만들고 이에 맞춰 얼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데요. 명함은 15초 동안 고객에게 맞춤형 인사말을 건네고 자신의 담당 업무를 소개합니다. 현재 하나증권과 하나은행 주요 지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이며 추후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인데요. 고객들은 직원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밌는 경험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말하는 명함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카레와 롤케이크가 만난 이색적인 맛이 화제입니다. 오뚜기가 디저트 브랜드 몽슈슈와 협업해 카레와 스누츠를 활용한 색다른 디저트를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은 오뚜기 대표 제품인 오뚜기 카레와 스누츠 등 한식 풍미를 롤케이크에 더해 맛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카레롤은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을 넣어 카레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고 노란색의 부드러운 시트에 후추크림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또 스누츠롤은 폭신한 시트와 크림 속 스누츠 향을 느낄 수 있어 조화로운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카레롤과 스누츠롤의 출시는 MZ를 비롯한 컨슈머들을 겨냥한 아이템인데요. 색다른 맛을 찾는다면 이번 주말 카레말 롤케이크 어떨까요? 다 쓴 커피 캡슐, 이제는 우체통에 넣으면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8일부터 우체국망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서식품과 지난 7월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캡슐을 사용한 후 오프너로 커피박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인 캡슐은 집배원이 회수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고 재활용 소재로 활용되는데요. 우편 전용 회수봉투와 커피박을 분리하는 오프너는 동서식품에서 제작해 전국 우체국을 통해 배부되고 동서식품 온라인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캡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커피 애호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체통에 편지뿐 아니라 커피 캡슐을 넣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겠네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이천시가 지난 20일 제23회 이천쌀 문화축제 종합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천쌀 문화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성공적인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이천쌀 문화축제의 직접 경제 효과는 약 97억 원, 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4억 원으로 축제장 내 15억여 원의 매출과 2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전년 대비 각각 26%, 38% 상승했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평가 보고회를 통해 의견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겠다라며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천시는 2025년 10월에 열릴 제24회 이천쌀 문화축제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